최근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조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커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조커를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커는 사회 고발 영화인 거 맞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락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 저렇게 논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논란을 만드는 애매한 자극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권성징악의 프레임입니다. 분명히 악당의 캐릭터가 나왔는데 보다 보면 악당을 벌하는 이야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프레임은 공정한 세상에 대한 프레임. 세상은 공정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 억울함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즉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두느냐, 개인적인 욕망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이입하게 시키는 그런 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더 심한 겁니다. 조커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 감정에 대해서 모방하려고 하는 미러링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선한 사람이냐 악당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조커는 그냥 억울한 일을 적당히 하소연하는 걸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선을 넘어서까지도 해버려. 이거는 진짜 대리만족이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만족으로 해소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커를 하고 자기를 동일시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커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 공감의 마음. 욕망을 분출시키고 싶은 그 촉진하는 트리거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촉발 포인트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일탈. 그러다 보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그거를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조커 영화를 모방해서 총을 쏘고 이영호까지 가는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욕망의 선이 점점점 무너져서 행동으로 다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개인적 욕망이 좌절이 많이 됐다면 조커에 대해서 감정이입할 확률이 더 높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조커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억울한 사정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냥 폭력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더 감정이 움직였다는 거는 사실은 그 폭력적인 자극적인 장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극적인 장면으로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 하나하나씩 점증적으로 쌓아올렸던 그 억울함, 그리고 나라도 저렇겠다라고 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 조커랑 감정이입이 많이 돼 한다면 한 번쯤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풀기 전에 비폭력적으로 스스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이 조커를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진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열장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이 정도로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열장이 있는 사회에서는 나머지는 다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자기 안에서는 엄청난 역동을, 심리적 역동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사나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모습과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모습, 쓰레기 같은 모습, 그러니까 그 관계가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자기 경험을 더 믿었습니다. 직접 경험의 세계였는데 정보사회가 되면서 간접 경험의 세계를 삽니다. 우리나라 방송들이나 이런 것은 간접 경험을 계속 부추깁니다. 먹는 먹방도 그렇고요. 출산율이 안 좋으니까 기초 키우기, 그러니까 육아 프로그램으로 자꾸 간접 경험을 많이 하다 뭐냐면 신의 위치에서 바라봅니다. 아, 이럴 땐 저렇게 키우면 안 되지. 아, 저렇게 애가 울어도 말 들어주면 안 되지 등등, 이렇게 신의 위치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머리로만.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 현실은 그 정도로 완벽하지 않거든요. 권성징악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악당인데도 잘 사는 경우 있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덜 성숙한, 심리학에서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그러는데, 현실을 디나이얼이라고 해서 부정부인, 성장하지 않고 결국은 상처를 더 많이 입게 됩니다. 왜? 현실은 언젠가는 질문을 해보거든요. 조커를 보고 나서 좀 상처를 더 입으셨던 분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조커는 아니고요. 하루에 3개씩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럽니다. 일기라고 해서 길게 쓰는 게 아니라 항목만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게 동영상 찍으러 제가 왔는데 교통사고 안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안 당한 거 하나. 그럼 가면 바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살이 안 떨어졌으니까. 단, 내일도 똑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일주일을 하면 몇 개일까요? 20개 정도는 되는 겁니다. 꼭 글러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금방 휘발성으로 사라지니까. 한 달이면.
거의 100개를 보게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억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찾으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억지스럽지 않게 찾게 됩니다. 왜? 노하우, 기술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것부터 출발합니다. 교통사고,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집을 뺏기지 않았고, 근데 나중에는 아주 세세한 걸 갑니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건 현실 부정이에요.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를 열심히 찾는 것보다는 일단은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커를 보고 영화관을 가기보다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심리학책을 먼저 보시고 면역력이 단단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